그리고 약간 요거 좀 팁인데 알려줘요? 각선미 레이저라고. 제가 각선미가 좀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적당히 둘러대세요. 뭐하세요? 어깨 운동 하시고 계세요? 뭐예요? 오랜만에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오늘 뭐 하셨어요? 어깨 운동이요. 하루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나름 좀 어깨 부심이 있었죠. 원래는 어깨가 처음엔 세모냈고 그 다음에는 네모냈다가 좀 운동을 해서 동그랗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어깨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던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긴 해요. 궁금한 게 뭔데요? 그래서 어깨도 모양이 있냐 없냐? 모양이 있죠.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분이랑 케미컬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깨의 모양이 차이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승모나 어깨나 삼두 이런 모양은 케미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깨 운동을 많이 안 함에도 어깨 모양이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육에 생김새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웨이트를 왜 합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 부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전보다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어깨 운동. 그쵸. 고중량 프레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프레스라는 종목이 중량을 가장 많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 프레스라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전면과 측면을 같이 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냐. 우선 전면과 측면이 당연히 발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레이즈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후면 운동을 좀 잘해주면 어깨가 조금 입체감이 있는 느낌. 기본적으로 어깨 근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전면과 측면에 강한 부하를 줄 수 있는 종목이 프레스잖아요. 바벨 숄더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 머신을 이용한 프레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데 이 루틴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도 좋다. 왜냐하면 고중량으로 숄더 프레스를 초반에 먼저 많이 해버리면 빨리 풀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는 레이즈 계열의 운동에 자극을 좀 못 받아요. 그냥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레이즈 프레스 이렇게 할게요. 세트 한 3에서 4세트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첫 종목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마지막에 했을 경우에 자극을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레이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을 계속 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중량이라기보다는 고반복 위주의 운동. 횟수는 15회에서 20회 정도로 세팅을 하세요. 근데 저 때문에 운동 한 번 더 해주시는데 괜찮나요? 아, 그럼요. 충분하죠. 피디님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핑크색 덤벨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보통 8 정도부터 횟수를 한 20개 정도로 쭉쭉쭉쭉 계속 해 나가면 어깨에 아주 자극이 잘 들어와요. 이거는 본인이 20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 마지막 세트는 15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까지 올리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걸로 20개 하잖아요. 다음 세트는 또 올려서 한 20개 정도. 마지막 14kg 되면 20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많은 어떤 헬린이나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들 때 네. 전완근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어깨에 부하를 못 걸고. 그런데 중량을 낮춰야 되나요? 일단 중량을 좀 낮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레이즈의 목표는 고중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들어서 자극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중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남자분들이다 그러면 5kg, 7kg, 10kg까지 20개씩만 쭉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량을 잘 잡아서 하는 이런 식의 훈련을 하는 게 맞지만 아까처럼 중량이 올라갈 경우에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고립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중량이 올라가요. 중량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미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전완근이나 이런 데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템포, 그 정도의 어떤 템포는 중량을 치는데 도움이 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가볍게 하면서 그 느낌을 천천히 찾아가세요. 처음부터 올리지 말고 5kg 20개만 제대로 하셔도 또 하고 났을 때 여기가 타들어간 느낌 들거든요. 중량 찾고 마지막에 4세트째는 15개 정도 나오면 돼요. 자, 레이즈 다음에는 프레스를 하는데 바벨 숄더 프레스도 있고 덤벨도 하는 게 있고 머신도 있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기에 조금 편하고 자극이 잘 오는 걸 찾으셔도 되고요. 강력한 어깨를 위해서 중량을 좀 쓰기에는 오버헤드 프레스, OHP 많이 하잖아요.
거잖아요. 일반 분들이 하기 어려운 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덤벨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프레스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깨에만 돌입을 해서 운동을 하려면 벤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을 할 거고 조금 기댈 수 있는 느낌. 제가 가장 선호하는 각도입니다. 내가 상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중량을 밀었을 때 측면 개입이 더 많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일단 등받이를 기댔다는 건 어느 정도 허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상체를 살짝 누웠다는 거는 측면 개입도 당연히 되겠지만 전면을 조금 더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반대로 프레스를 할 때 내가 등을 아예 세우고 하겠다, 팔 자체를 옆으로 더 빼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내가 미는 것과 이렇게 미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프레스를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이런 각도를 하나하나 다 조절해서 했어요. 중량도 본인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데 메인 중량을 본인이 몇으로 할지 정하시면 되고요. 초보자들이나 덤벨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미스 머신이나 덤벨 말고 바벨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 무게가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거를 3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무게로 3세트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무게를 올렸으면 맥스가 12개라고 했을 때 다음 세트가 12개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동일 개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앞에 12개가 13개, 14개는 할 수 있었던 무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운동의 강도를 뽑을 수 있어요. 근육이 데미지를 입었냐 피로하냐 그 차이죠. 사이즈가 안 커지는 거는 분명한 건 데미지가 안 닿기 그렇죠. 데미지가 가야 돼요. 세세하게 기록하면 좋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중량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숄더 프레스는 몇 킬로가 내 메인 중량이다. 어깨가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근육에 비해 회복이 은근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운동 빈도수를 좀 자주 가져가셔도 돼요. 초반에 빨리 지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계속 하지 마시고 자주 돌리면 돼요. 그리고 삼두를 따로 훈련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가슴 운동할 때도 그렇고 어깨 운동할 때도 그렇고 계속 내가 노출돼 있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여러분 중량 쓸 때도 고중량 같은 경우는 못 들잖아요. 무릎을 이용해서. 저 무게가 5HP로 지금 60으로 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바벨 같은 경우는 근력을 키우기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덤벨의 장점은 가동성의 차이가 좀 있겠죠. 바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동 범위부터 내가 중량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극이 조금 더 좋아요. 보이세요? 아니 근데요. 솔직하게 저런 어깨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에 중량이 안 받쳤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극을 갈 거냐, 중량을 갈 거냐,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를 정하냐고. 다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이 운동을 보시는 헬리니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보디빌더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중량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중량 안 치고 몸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어깨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 손이랑 이 손이랑 서로 같이 모아주는 힘을 자꾸 주는 거예요. 처음엔 자극이 잡기가 어려울 수 처음엔 이렇게 하면 가슴만 힘이 들어가거든요. 눌렀을 때 어깨가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손 옆으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서 손바닥으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눌러주면 아니 뒤에가 올라오네. 나오죠. 너무 신기하네.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에서 측면을 많이 강화를 시키려고 레이즈를 하는 건데, 초반에 레이즈로 느낌 잘 잡았고 두 번째 약간 강도 있는 운동으로 전면과 측면 자극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면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운동하신 분들이 아마 루틴이 정해져 있어. 바벨 프레스, 그 다음에 머신으로 프레스 하고 사이드 하고 마지막에 후면. 그러면 마지막 후면 할 때쯤은 집중도가 진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후면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후면을 거의 안 썼잖아. 후면이 쌩쌩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후면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프레스를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힘을 좀 분산시키고 레이즈에 좀 집중하는
그쵸. 그러면 아마 운동하신 분들도 마지막 종목까지 느낌을 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힘은 들어도 다른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중량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하면 프레스는 사실은 크게 부담감은 없거든요. 내가 너무 부담이 되면 머신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레이즈 계열은 아무래도 중량보다는 반복에 의해서 자극을 잘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했던 레터럴 레이즈도 너무 고중량을 하지 않았던 거고, 세 번째 하는 후면 레이즈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을 할 수 있는 백플라이 머신이죠. 무겁게 할 필요 없습니다. 패드에 가슴을 대고요. 팔을 잡고 이 상태로 팔을 넘기는 게 아니라 팔을 쭉 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팔이 펴야지만 팔이 넘어갔다가 들어올 때 이 중량을 버티면서 후면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삼각근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형은 이 머신을 고르실 건가요? 저는 이 머신을 고를게요. 하나만 해야 한다고 보면 충분히 이 머신만으로도 다른 데 개입 없이 후면에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운동이고, 초보자들도 했을 때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봐주고, 얘도 내가 팔을 뒤로 얼마나 넘기냐에 따라서 후면 삼각근만 운동이 되냐, 아니면 승모를 같이 써서 상부, 승모, 등 쪽 여기에도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견갑을 많이 넘기면 넘길수록 승모까지 힘이 들어가겠죠. 후면 삼각근에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넘기는 거보다는 적당한 범위에서만 넘겨주는 게 제일 좋네요. 그래야지 후면의 포인트를 알아요. 보통 이거 보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힘이 들어가지만 견갑을 이용해서 등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동작이 나와요. 하지만 후면 삼각근에 들어가는 집중도는 떨어지겠다. 이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각도에 넘었을 때 후면에 자극이 오는지 봐야겠네요. 그쵸. 라운드 예. 슈도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잡고 팔을 편 다음에 살짝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 후면이 막 타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해서, 얘 같은 경우도 한 15회 정도. 고방법 위주로 하되 대한 어떤 자극점을 잘 잡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약간 요거 좀 팁인데 알려줘야 되나?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뭔데요? 뭐죠?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하나의 머신에서 또 다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이 운동을 할 때 분명히 두 쪽 다 운동을 하지만 한쪽만 자극이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 운동 같은 경우. 네. 각선미 레이즈라고 옆으로 좀 틀어서 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는 마지막에 더 늘리고 싶어도 근육을 더 늘리지 못해요. 닿아버리니까. 몸을 딱 틀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스트레칭 된 느낌, 근육의 늘림을 느낄 수가 있죠. 자극이 안 오신 분은 이렇게 해도 좋고,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중량을 잘 이용해서 해주면 더 좋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적당히 둘러대세요. 저는 절대 제가 중량 운동을 하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젊다고, 혈기왕성하다고, 테스토스테론이 높다고 막 쓰면 관절이 소모가 되잖아요. 편측성 운동을 해줌으로써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이라던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육의 자극도 잘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 비하인드 렉 프레스를 많은 선수들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하지 말아라. 진짜 불편합니다, 동작이. 그리고 불편하다라는 거는 잘못했을 경우에 부상에 노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이 숙지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너무 고중량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통해서 자극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빈봉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5kg씩 이렇게 한번 올리면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은 스미스 머신 그냥 빈봉, 그 다음에 2.5kg 경량 원판도 좋아요. 세팅해놓고 팔을 앞으로 밀어요. 민 상태에서 내가 뒤로 몸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뒤로 넣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깨가 불편하겠죠. 정수리 쪽에 바가 위치해주고 그대로 팔을 펴고 내렸을 때 정수리야. 걸려야 돼. 여기서 그러면 고개만 살짝,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니다. 예. 너무 많이 내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귀 정도까지. 자, 이게 만약에 좀 불편하다고 하면 엉덩이 위치를 조절해서 자기가 편한 포지션을 찾으시면 돼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핵심은 내리는 궤적은 동일하되 네. 목의 위치만 살짝 앞으로 빼주면서 고개만
자, 사실 프레스 종목은 전면과 측면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특화된 거예요. 프레스는 지금 이 비하인드를 한다고 해서 측면만 개입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 프레스를 할 때 어깨보다 팔꿈치가 앞에 있냐 같은 선상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측면의 개입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프레스 운동 아시겠지만 팔을 앞으로 잡아서 하는 머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더 전면에 내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죠. 어깨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루틴을 기본으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분할을 할 때 3세트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지만 4종목 정도 하면 한 분할로 같이 돌리는 게 좀 좋을지. 3분할 정도 하실 때는 충분히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근데 2분할로 할 때도 저 같은 경우 어깨를 여기서 2종목만 합니다. 나눠서 해요. 하루는 후면 레이즈, 네. 하루는 측면 레이즈, 네. 하루 프레스는 하나씩 넣고. 네, 하나씩 넣고. 어깨가 생각보다 피로도가 많이 안 쌓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종목에서 3종목까지 넣어도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훈련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점진적 훈련을 기반으로 한 웨이트가 돼야지. 그쵸? 이게 노동이 되면 안 된다. 그쵸? 여러분의 어깨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 처음에는 강도보다는 빈도, 자주자주 건드려주고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익숙해진 걸 토대로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면 여러분들도 인스타 가능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깨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깐. 네. 셀렉스에서 네네.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오호, 신제품. 신제품 드셔보셔야죠. 저도 알고 있죠. 상큼한 레몬맛, 무설탕, 무지방, 무콜레스테롤 이렇게 들어있고요. 단백질 27g입니다. 자, 오늘 이거 시음은 처음 해보신 거예요? 네, 처음 해봐요. 저도 제품 이번에 받아가지고 사실 맛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자, 여기에 4스푼을 넣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력 운동 이후에 유청 단백질, 물론 개인의 신체와 훈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20에서 25g 정도는 여러분들이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면 근육의 회복이라던가 근육 합성, 체력 증진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밝혀져 있는 논문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이후에 단백질 섭취하는 것까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피 제품이 WPI, 흡수가 빠른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운동 이후에 단백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품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맛있으면 이벤트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셀렉스 측에 허락 안 받았잖아요. 원래 이게 선 이벤트 후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네, 조금만 진짜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 사실 저희가 이벤트 좀 많이 해가지고 눈치 보이긴 하거든요. 5분? 대신에 형이 먹고 맛있어요. 오케이. 집중해서 먹을게요. 완전 그 레몬 있죠? 상큼한 거. 한번 넣었어요. 네, 2차 검증 들어갈게요. 한 번만 진짜. 완전 상큼 레모네이드 느낌? 어? 그지? 저는 약간 프로틴을 먹으면 유청 단백질 특유의 좀 텁텁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운동 끝나고 이렇게 타서 얼음 좀 넣고 먹잖아? 대박이지.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이거 맛있는데? 진짜로? 이게 진짜 깔끔한 레몬 맛이에요. 그냥 레모네이드 마시는 느낌이에요. 저는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먹거든요. 오전에는 일어나서 MPI 제품을 먹고, 이제 운동을 최소 1번에서 많게는 2번 하니까 약간 얘랑 얘를 저는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